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생 무려 한 1년 8개월 정도 공부한 애들인데 이 8개월간의 학습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수능을 맞먹는다라고 하면 8개월만에 한 세팅 끝날 필요도 있죠. 내신은 대강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올해 고3들이 이러한 어떤 학생들 학력 수준의 선택 과목들 분포도로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이 정도 대학 갈 정도 이과 애들이 문과의 원서는 이 정도 대학에 붙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고3들은 반대로 문과에서 오른쪽 이 정도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왼쪽에 이과 학생이 이게 치고 들어온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고 얘네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제일 무서운 애들은 국어에서 언어 매체 선택한 이과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인데 이미 점수를 더 먹고 가는 거죠. 얘네들이 넘어왔을 때 문과애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도 그 날고기는 문과생들이 지원했지만 절반이 이과애들한테 밀려버렸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21페이지. 성적표 이제 나왔죠. 지난주에. 나오면 고 2, 3만 년들은 100분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정도 점수대가 나오면 요 정도 대학 라인 선정에 들어가 있다. 아까 내신도 대강 예측이 된다고 그랬죠. 수능도 모의고사고 요 정도 점수대가 되면 요 정도 대학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탑10이고 이렇게 부분들. 고1은 탐구가 없죠. 국어 수학만 놓고 봤으니까 국어 수학 두 과목 200점 만점을 놓고 봤으면 요점 되면 요 정도 대학이 중심대 눈에 보이는 거구나. 내신과 수능을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마십시오. 이 정도. 인문자연 돼 있고 22페이지 대학별로 돼 있고 23페이지. 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서영구 일반학과. 의대하고 치대의 점수를 쭉 밑으로 한번 보시고요. 치대도 점수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전국의 모든 대학이 다 집어넣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여러분 자녀가 의대하고 치대를 이렇게 동시에 붙었다. 어느 대학을 갈지를 가늠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의대, 치대 붙었다. 의대 가겠죠. 부산대, 치대 이상 정도로 만약에 붙는다라고 하면 왼쪽에 가보면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권에서 밑에 몇 개가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의대하고 치대를 동시에 붙었다라고 하면서 치대 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의대를 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변에서 치대를 붙었는데 우리는 의대 가기 위해서 치대 갔다라고 하고 의대를 못 붙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수 라인업으로 놓고 그렇네요. 치대하고 약대를 동시에 붙었다. 점수 라인으로 놓고 보면은 치대 쪽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의대하고 약대를 동시에 붙었다. 이것도 의대 쪽으로 당연히 가능성이 높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있는데 서영고 일반학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적성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야. 난 죽어도 저 학과는 가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근데 라인성이 좀 들어오는 과들이 좀 보이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의 라인업들인데 이게 지금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 라인 점수가 지금 공개가 되고 나면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라인 서열상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이래저래 해서 이까지 점수는 올렸다. 자, 인문계 300점 만점 중에 국수당 100분위 점수로 스카이권 280점 동그라미 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 10개대 258점 주요 21개대 223점 문과애들이다. 그러면 얘네들 비슷한 점수대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제 이 라인업상에 있는 대학들에 무슨 과목이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국어, 수학, 탐구에서 수학이 대체적으로 많죠. 그래서 문과는 수학이 굉장히 절명이고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 봤다 싶으면은 대학이 한 3-4단계가 위로 올라갑니다. 왜? 가중치를 막 적용시키고 이런 대학을 찾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정도 250점보다 260점 높이는 것까지 일단 무조건 중요하니까 전과목 학습을 전과목으로 다 해야 되고 이까지 올렸다 싶으면 그 중에서도 이 과목에 대해서 끝까지 뭔가 집중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25페이지 자연계다. 의대권이다라고 하면은 무슨 과목이 중요할 것 도대체 다 잘해야 되고요. 이거는 스카이권이다 291점대 주요 10개대다 282점대 주요 21개대 257점대 서울권 인서울 223점대 오른쪽 쭉 가보시면 어디가 조금 취약 과목이 있잖아요.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과는 무조건 그 탐구도 있고 국어도 좀 위에 살짝 좀 있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정말 탐구가 수능 직전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 공부하는 정도로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탐구 하나 마무리 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름방학이 됐든 중간고사 끝나서 직후부터 됐든 수능의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은 아까 재수님도 생각했던 대로 진도 언제 끝내고 심화 언제 끝내고 모의고사 언제부터 들어간다 합니다. 1학년은 어떻게 하고 2학년 어떻게 하고 고1, 2, 3 학년에 상관없이 수능은 무학년입니다. 고1도 탐구가 다 완료된 애는 탐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과목에 투자를 하면서 시간 확보를 들어가는 거죠. 더 벌려지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내신이야. 지금 1학년 1학기인데 2학년 2학기 저기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거 시차적으로 안 맞고 수능은 무학년입니다. 그래서 재수 종합반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겨울방학 하면서 무학년 운영입니다. 고1이지만은 수능 다 끝나서 그냥 끝난 반에서 심화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요거 상대적 취약 과목 체크를 해놓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 재수학원에 들어온 애들 중에서 의대 가려고 못 가는 애들 중에 상당수 절반 이상은 탐구입니다. 딴 거 다 잘하고 탐구 한두 개가 그냥 발목 제대로 잡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잡냐? 딴 거 다 1등급인데 탐구가 5등급 나옵니다. 한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체킹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번 결과 제가 표본을 돌려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올해 수험생들의 특징입니다. 26페이지 인문계 자녀인데 수능시험에 봤더니 이 정도 점수 받아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쯤 받아봤다라고 하면 갈 때도 없고 그렇죠. 27페이지 보시면은 이 애가 지금 한 8개월 공부를 했을 때 좌우 점수 변화와 왼쪽의 합격은 수시로 아니라 정시로 합격한 겁니다. 지금 이게 재수 효과입니다. 3, 4, 5, 6월 달에 준비 끝내고 7, 8, 9월 달에 심학하고 10월 달, 11월 달 한두 주 정도까지 모의고사 보는 형태로 됐을 때 그런 거니까 고1, 2, 3학년 학생들도 우리 동네 우리 고등학교 쪽에서는 점수로 절대 안 된다는 생각 좀 버리십시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재수 학원들의 상황입니다. 괜찮은 학생들은 수시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고1, 2, 3학년 학생들의 지금 현재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옆에 갖다 놓으면 대충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연계 이 점수를 받아오더라도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게 29페이지 가보면 왼쪽 오른쪽 점수 변화를 보면서 왼쪽이 정시로 합격한 대학에 가깝니다. 꼭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학생도 제발 이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바보 같은 소리가 지방대학들은 정시 뽑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지방애들 참 불쌍합니다. 지방애들 수능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작설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수시가 90%까지 올라갔지만 지방대학 3대학 한 개도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어떤 정보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 2, 3학년 수능 올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 마음가짐이 학년 제동 좀 걸지 마시고 수능 학년 제동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많은 지적을 받아도 선행학습 부추긴다고 수능은 선행학습 해야 됩니다. 누가 빨리 끝내고 시바까지 갔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까지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손해는 본인에게만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0페이지 서울대 잠깐만 좀 뒤져볼게요. 서울대학교가 작년도에는 1071명을 점수로 뽑다가 올해는 1418명으로 한 347명 더 뽑는데 또 복잡하게 지역균형이라는 걸 또 정시에서 136명 뽑는다 이래 해놨죠. 31페이지. 그럼 지역균형 136명 뽑는데 뭐라고 그러냐 교장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네 지금 학교당 2명씩. 그러면 이거는 재수생들한테 불리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내신에서 불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고의 고유한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고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나오는 애가 서울대학교 정시를 갈 정도의 점수 나오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쩌면 재수생들이 가서 원서 받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별로 뽑지도 않아요. 136명 정도니까. 정말 많이 뽑는 거는 1176명의 일반 전형이죠. 1단계 뭘로 2배수로 수능으로 컷오프 시키네요. 2단계로서 교과평가 20점을 또 매긴다고 그랬죠. 교과평가 20점인데 읽어봤더니 뭐 모집단위 학문 분야에서 뭐 적극적 선택에서 이게 정성평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채점자들의 교과 내신 성적 몇 등급을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성평가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20점이.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서 A를 주면은 5점, B를 주면 3점. 그래서 5점도 3점을 준 거를 나누기 2해가지고 뭐 4점으로 책정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고가 유리합니까? 특목자사고가 불리합니까? 좋은 동네가 유리하고 불리합니까? 가장 불리한 거는 가장 유리한 학생은 이 20점에서 엄마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면 좋고요. 20점의 정성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북대 의대도 지금 이거 가지고 시비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지 같은 거 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또 32페이지 교과 20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공 적성에 맞는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또 뒤져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시에 대학 가면서 전공 적성에 맞춰서 정시에 대학 갑니까? 점수에 맞춰버리죠. 그 다음에 34페이지 자 1단계에서 수능으로서 2배수를 커팅을 시킨다고 컷오프 시킨다고 하니까 과연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 그러면 지금 인문계 경제학부나 이런 데가 한 2대1에서 3대1이 안 되고 그렇죠. 일단 여기서 대부분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 70%는 여기서 다 떨어진다 수능에서. 두 번째가 자연계도 보면 한 2대1, 3대1 안팎이 되게 많죠. 거의 대부분 70% 수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수능에서 살아남은 애들끼리 경합 구도에 있어서 내신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내신도 지금 정성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니 정량평가로서 내신 몇 등급이나 이렇게 자르면 괜찮은데 그런데 35페이지 서울만 한번 뒤져보면은 서울 시내 정시로 서울대학교 올해 3월달에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나머지 지금 하나 둘셋넷 강남 수서 양천 송파 노원 거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구는 아예 수능 점수 나오는 애가 없습니다. 추천서 따려고 해도 내시는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대부분들은 또 재수생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5개 구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리고 서울 이 상위 5개 구도 거의 한 70%는 재수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점수 구도 자체가 그러면은 이 상위권 구 학생들 간의 경합은 이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정시에서 20점 배정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수능 점수만 나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36페이지 웬만한 고등학교 잘 나오는 학교도 정시 합격생 숫자 놓고 보면은 한 2개 학교만 합쳐보면 서울시내 20개 구 다 합친 숫자보다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교과 20점 들어갔다 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가 좋은 동네 학생들과 수능 점수 좋은 아이들 간이 리그밖에 안 된다는 거. 한 0.5%의 우려와 걱정을 그냥 거의 한 100% 우려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수능이 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제가 팩트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37페이지 요새 좋은 대학의 기준은 이과 학생들이 문과에 가서 많이 붙는 대학이 좋은 대학의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신문에서 이 기사 쓰실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하면 기사 나오고 좋은 대학의 기준 이과에서 문과 많이 가는 대학 서울대학교가 평균 44.4는 절반이라는 얘기죠.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안 갑니다. 또 이과 애들이 문과를 원서를 안 내는 분위기 3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작년도에 2022학년도에 재수생이 14만 9,111명이네요. 맨 오른쪽이 2022학년도 맨 오른쪽 14만 9,000명인데 반수생이 82,006명으로 추산이 되네요. 반수가 재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또 반수는 언제 시험 보러 나오느냐? 6월달, 9월달에도 평가 모의고사 때도 안 들어와 이것들은. 그냥 본수능 때 성 나타납니다. 그냥. 이게 참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반수가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반수하는 애들의 공부 패턴. 반수는 언제 하느냐? 1학기 기말고사 끝난 시점부터 대학 기준. 우리 학원은 6월 21일 날 개강을 해요. 작년 6월 21일 날인데 올해 6월 20일 날 하는데 뭐 또 몇 명 정도는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뭐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 7, 8, 9월 달에 진도와 심화까지 끝납니다. 그걸 그때 돌파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얘네들도. 그럼 여러분들이 고3이다. 나도 7, 8, 9월 달에 뭘 할까? 가장 막강한 라이벌은 그때 진도 끝나고 심화까지 끝내는 겁니다. 심화까지 안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수능 망치는 겁니다. 그 수학 30문제 중에서 5문제 중에서 3, 4문제까지 푸느냐 못 풀어. 이 접근하는 게 지금 수능의 싸움인 것이지 그거 5문제 다 틀리면은 재수나 반수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와의 싸움인 거기 때문에 그걸 돌파를 하냐 못하냐 7, 8, 9월 달에. 고 1, 2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성사에서는 학년도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7, 8, 9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과 11월 약 한 5주 동안에 매일처럼 몰고 잡니다. 그래서 감각이 익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의 경쟁 파트너들은 재수생도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수수험도 생각을 하시고 여기들과의 경합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구도 자체는. 그러면은 숫자상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숫자상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의 학습 패턴을 익히시라는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모집 규모 서울권이 2024 올해 고3 39.0%가 일단 정시로 뽑네요. 수도권 대학은 29.1%, 지방권 소재대는 13.4%가 정시로 뽑고 나머지 90%가 수시로 뽑죠. 그러면은 크게 지금 대한민국 입시 판도를 보면은 좋은 대학의 기준 정시 많이 뽑는데 지금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보면 대강 이렇게 보이죠?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 많이 해서 합격하는 대학 이게 보여지고 대학은 근데 대학이 걱정입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들어온 게 많은 대학들은 걔네들이 지금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있답니다. 한 판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대학은 걸쳐놓고 강원대 가려면 서강대 걸쳐놓고 있고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목동에서 했는데 한 명 따라 나오시면서 부모님이 이대 다니는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지금 기숙학원도 다 차버려 보이니. 그래서 반수생들이 7월달에 굉장히 열풍이 벌어질 겁니다. 금년도가 적응을 못한대 애들이. 중간고사만 딱 대학이 끝나고 나면 애들은 그냥 시험 모드로 바뀌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초에 우리 대학은 한 10%밖에 안 돼요라고 하는 입학처장님이 우리 대학도 임 대표님 30%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낮으면 이제 창피한 대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에서 1년에 나가는 애가 각 대학별로 1000명입니다. 3000명 정도 모집 규모인데 한 학년에 나가는 게 1년에 나가는 게 1000명 정도. 고대도 그렇습니다. 그 얘네들이 그 중경 외식급에서 나와가지고서 어디 편입할 것 같아요. 절대 편입 안 합니다. 절대 그쯤 되는 애들은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애들은 절대 편입 쪽팔려서 안 합니다. 무조건 수능 정시 보고 다시 갑니다. 대학을. 걔네들이랑 이제 붙는 구조인데 그리고 또 학생들의 기준으로 괜찮은 브랜드 있는 학생은 대학은 이랬는데 브랜드 있는 학생은 지금은 문과든 이과든 국어는 언어 매체 수학은 문과든 이과든 미적분 또는 기하 그 다음에 브랜드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전과목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니까 요게 지금 학교와 학생 간의 어떤 이런 어떤 그 구도인 것 같고 괜찮은 고등학교의 기준은 수시가 많이 뽑았을 때 서울대학교 수시가 거의 90%까지 뽑을 때가 있었죠. 이때 특목고 자사고 난리 난다고 그러고 강남권 일반고 난리 난다고 그 로컬한 일반고 논한다고 그랬었죠. 반대 현상이 벌어졌죠.
정시가 또 확대될수록 또 그런 고등학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놓고 봤을 때 올해 서울대학교가 정시가 작년도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괜찮은 고등학교는 뭐냐? 수시와 정시에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애들, 내신과 수능에 밸런스 있게. 그래서 되지도 않는 내신의 예측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몰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우리 애는 지금 내신과 수능에 밸런스 있게 지금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으면 이미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왜? 정시가 거의 50%는 이제 못 보고 넘기는 인원까지 합쳐진다라면은 어쨌든 전반적인 입시는 그렇고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뭐 이런 상태니까 오프라인 설명회를 일산에서도 아마 자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벌써 5월 14일 되면 반수생 설명회 하고 올해 반수생 어떨 것 같다 하고 이런 설명회 막 이제 하는데 자 다음 주가 되면 이제부터 거의 매주마다 뭔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에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학별 전형 방식이 공개가 됩니다. 그 고2 학생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고3도 신경 써야 되죠. 내가 한번 미끄러지고 한 판 더 했을 때 고2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고1이 위에 선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게 수시 원서 내는 패턴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한 판 더 하더라도 그냥 높은 대학 넣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패턴의 변화가 생기는 게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4월 달에 고3들이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 결과는 5월 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때 또 뒤집어보면서 3월 달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4월 달에 되니까 3월 달에는 막 코로나 걸린 애들이 시험장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변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걸린 애들 너무 못 나와주거나 서버가 다운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그런 애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도 뭔가 변화가 있었는 것인지도 체크를 하는 것도 일단 반수를 했든 고3이 됐든 고1, 2가 됐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6월 9일 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죠. 그때 이제 재수생들이 올해 고3들이 처음으로 이제 같이 보는 첫 시험입니다. 올해 재수생들의 판도가 어떻는지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더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6월 9일 전후쯤에 또 나오는 게 저희가 벌써 이미 6월 11일 날 설명회 잡고 이미 다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도 6월 한 10일쯤 내에서 지금 발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년도 지난해 대학별 합격 점수가 공개됩니다. 대학의 공식 기준인데. 근데 작년도 합격 점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통합수능 1년차 첫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나라는 굉장히 먼 대학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가깝게 점수가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정시에서 지원 패턴의 변화도 있었고 약대가 처음 선발되고 이과에서 문과를 막 지원하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입시에서 학과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러분들의 대학의 목표 대학 학과가 완벽하게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거기에서 분석에 들어가면서 다각도로 한번 펼쳐보고 할 거니까 굉장히 6월달까지는 이런 변화들도 좀 보시면서 좀 그 저희 설명회 같은 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수치 다 중요한데 잘하는 놈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쫓아가십시오. 그게 제가 아까 재수생들하고 반수생 얘기했던 거고 수준은 어디까지 봤어요? 무조건 저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진도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재수종합반 학원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 뒤에 시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도 나올 때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